생각의 비밀 김승우 사장님의 책 리뷰를 뒷부분 안 한 부분 하겠습니다. 앞부분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놓친 부분 얘기를 할게요. 과식과 폭식은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이럴 때 사업이 망하는 징조에서 과식이나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런 습성은 건강을 해치고 맑은 생각을 결국 갖지 못하게 한다. 판단할 머리도 일할 몸도 사라진다. 하늘도 이런 사람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절제의 성공학에서 제가 되게 많이 읽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좋지 않다고 절제의 성공학에서 여러 번 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업을 망한 지름길이고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어제 낮에 추어탕 먹고 저녁에는 또 집에서 제가 짜장 해서 먹었는데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었거든요. 이러면 과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키려고 모든 혈액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뇌를 쓰지 못하게 되고 졸립고 뇌를 쓰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수험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업에도 좋고 수험생에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하라 부분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사이토 히토게이 씨의 제자,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께서 한 말이에요. 나는 사업을 좋아합니다. 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번창하면 돈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쓰지 않으니까 쌓이겠죠. 그래서 저절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승호 사장님도 4천억 억만장자가 되셨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사고 싶은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가 제 상태를 사고 싶은 게 없는 상태로 만들자라고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아요. 그 다음 부분은 약점을 공개하면 장점이 되라. 이 부분을 하다가 끊겼잖아요. 이제 스노우폭스 회장님 사모님 이름이 백씨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백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 말을 싫어한대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백여우 이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백여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여러 개 중에서 스노우폭스가 있대요. 그러면 스노우폭스를 지금 큰 도시락 체인 회사로 쓰기 때문에 백 여사님께서 더 이상 이게 약점이 아니고 장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개하면 장점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개하세요. 그러면 그게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약점을 공개해서 그걸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자와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나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가지고 있으려 한다.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한 사람은 하려는 자는 사업을 바라본다.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직감과 통찰, 직감을 되게 믿으라고 성공학 책에서 많이 나와요. 네, 지금 뭐 하고 싶네? 지금 뭐 하라는 느낌이 드네? 이러면 움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번 시험 끝나고 두바이를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두바이를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예정입니다. 제 직감을 믿고 여행을 가겠습니다.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질투를 하고 남을 의식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은 성공은
할 수 있지만 크게 성공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크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에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를 경계한다.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경쟁자, 이 부분은 사업을 해봐야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메모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노트에 적을 수 없으면 에버노트나 이런 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물건, 루이비통 백, 무슨 뭐를 막 사고 이런 걸 갖지만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은 현금을 갖는데요. 또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주식을 갖거나 금을 갖거나 이렇게 되겠죠.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저도 아직 아끼는 데 관심이 있는 거 보면 전환을 해서 버는 데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서 막 BMW,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성공한 사람들은 세일하는 예쁜 옷을 사고 국내산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이렇게 게을러진다는 말이 게으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시간이 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을러진 사람이 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 과다망상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분명 다르다. 똑똑한 사람은 지적 분석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IQ 100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판단력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IQ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명함은 상대가 주변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줄 때에 발현된다. 주변을 공감하면 명분이 만들어지고 명분을 이해하면 동의를 이루어낸다. 결국 사업이란 특별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나만 잘났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협상도 더 잘하게 되겠죠. 돈은 인격체다.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김승호 사장님은 돈을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고 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줍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 함부로 대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하는 것이다. 동전은 어린아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올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어하고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은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만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은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되게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고요. 돈에 집착하면 지쳐 나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돈이. 언니에게 전화가 왔네요. 제가 마이크나 카메라를 아직 사지 않은 이유는 추천을 받았더니 일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아베의 못된 행동 때문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면 끊기고 이러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곤 있습니다. 조만간 구입을 하긴 해야 되겠죠? 검소와 인색의 차이 부분 읽겠습니다. 검소가 나를 벗어나는 순간 인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도 내 곁에 없게 될 것이다. 검소는 나를 벗어나면
제가 아끼고 내 거를 스스로 아끼는 거는 검소인데 남에게 갔을 때 커피값 내지 않으려고 하고 밥값 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 죽고 나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천국처럼 살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김승우 회장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다. 그런데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각자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이 천국의 고귀함을 느끼게 하려면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 믿는다.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천국의 고귀함을 느끼게 하려고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계시대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릇 종교란 그 종교를 순결이 흠없는 진리라 생각하는 순간 그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완벽한 행복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말한 이 세상의 천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한 번뿐인 삶의 가치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여기가 천국이라는 내 표현을 이해하는 순간에 바로 이곳이 천국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인생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 바로 지상에서 당신의 천국이 시작된다. 이 부분은 너무 동의합니다. 이 인생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 바로 지상에서의 당신의 천국이 시작된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현실을 비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종교에서도 지금부터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재부터 천국처럼 살자. 종교가 천국이 하늘나라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금 현재부터 천국을 누려보아요.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분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를 몽땅 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된다.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봐라.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를 산다고 생각하고 하며 달라들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서만 보고 이 회사가 괜찮다 검색만 하지 말고 회사를 가보고 회사의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고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를 알아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몰빵할 만한 것을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라. 그만한 용기와 배짱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몰빵을 할 만한 어떤 한 가지를 찾으랍니다. 분산 투자, 저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는 줄이지만 성공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겠죠? 별자리와 혈액형 그리고 다단계. 별자리를 보고 어쩌어쩌하다, 혈액형 보고 어떠어떠하다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통계인 거잖아요. 다단계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단계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나쁜 아내, 가장 나쁜 직원. 세상은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착하고 성실하며 동시에 영악하고 게을러야 한다. 영악함으로 선함을 보호할 수 있고 게으르고 싶어져야 이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라는 것은 다른 장점들이 함께 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이 많다. 착하고 성실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착하면서 성실도 해야 되는데 착하고 성실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버려놓고 그 사람이 전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런 사람은 해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머리 쓰지 않고 성실하게만 하면 안 된대요.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래요. 저도 지금 삶에서 문제가 없은 적이 없잖아요. 저도 문제가 발생했으니 기회다 생각하고 좀 더 건강을 챙기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서 또 마음도 챙겨서 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라고 써 있네요. 인류에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힘들면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먼저 당연히 친구나 친척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다. 당신의 역량에 따라 가까운 가족부터 우선 책임지고 여유가 남으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챙기고 지역사회로 그리고 국가로 퍼져나가면 된다. 자기 가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막 친구들 퍼주고 사회에 막 퍼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친구와 가족, 친척,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엉뚱한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안 된다. 직원들의 급여가 부족하지 않은데 회사가 지역사회에 수억 원씩 기부를 해도 안 된다. 직원들의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회사가 기부를 많이 하면 안 되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 너무 기부를 많이 해 이런데 직원들에게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힘들게 살게 하면 안 되겠죠. 돈을 버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시간을 사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겠죠? 사장이 바쁘다는 것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사장은 바쁘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쁠 수 있고 한가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다. 바쁘게 일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다. 사장이 너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좀 느긋하게 보고 직원들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을 찾아 일하게 도와주라는 얘기겠죠. 아래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라. 그리고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믿는다고 믿게라도 만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 부하를 채용했을 때는 믿고 그에게 권한을 줘야지 사장 눈치를 많이 보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애를 잘 본다고 믿고 있으면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지겠죠? 당신의 자유가 바로 당신의 가치다. 태어나서 남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야말로 사업의 꽃이다. 태어나서 남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야말로 사업의 꽃이다. 가족 부양과 인생에서 완벽한 자유, 이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또 인생에서의 자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천국에 있는 지금 현재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적으면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남을 도울 수도 없고요. 또 부모님이 아팠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미루게 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나는 맨날 아파하면 자기 생활 패턴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간식을 절제하고 탄수화물보다는 물을 섭취하고 설탕이나 지방을 덜 섭취하고 가능하면 걷고 계단을 이용하는 등 평생 유지에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이어트나 운동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습성들이 내 생활에 많이 들어올수록 내 허리는 곧아지고 복부 지방은 사라지고 엉덩이를 올라가고 피부는 고와질 것이다. 억지로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얻은 몸은 결국 내 습관에 질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려 한다면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찾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준비해 보기를 권한다. 평소에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가 결국 나 자신이다. 평소에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을 이루고 있고 나의 습관이 나의 모습이다. We are what we eat 이라는
그런 미국 영어 수거도 속담도 있습니다. 옳은 식습관과 옳은 생활 태도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식습관과 옳은 생활 태도를 해야 됩니다. 식습관은 너무 많이 과식하거나 폭식하지 않는 거고요. 옳은 생활 태도는 태양이 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태양이 지는 저녁에 일찍 자는 거겠죠? 나쁜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급식은신 하지 말고 품위 있게 손님이 손님으로 대우받는 것은 손님으로서 품위를 지킬 때뿐이다.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큰 소리를 떠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방치하거나 이런 행동은 고객의 권리 남용이다. 폭언이나 폭력은 말할 것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도 있겠죠.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고객들을 거부할 재량권을 주었다. 특히 다른 고객들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고객들은 영구히 출입을 제한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서비스에 자기 희생이 포함된 제품을 넣어 팔지도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경영자의 책임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 되게 좋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거래처나 하청 업체들에게는 우리가 고객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훌륭한 고객이어야 한다. 업체들의 지불할 대금은 언제나 상품 검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매상, 제조사, 금융 서비스, 점주, 배달원 등에도 동등한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고객을 존중하되 비굴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이 되었을 때 역시 그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손님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청업자에게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잖아요. 그런 거 없이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자의 사치는 어디까지가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 때 절대로 당신 혼자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생명들이 당신을 도왔으며 당신의 그동안의 행위나 배경이 그 부를 이루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업의 결과인 멋진 집과 자동차와 근사한 옷들은 당신이 불규칙적인 식사와 폭식, 탐식을 하는 순간에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서 평생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빨리 먹으면 빨리 죽을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용한다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양의 성질을 지닌 모든 것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 절제의 성공학을 읽으신 것 같아요. 음식뿐 아니라 종이, 연필, 휴지, 책상도 원래 생명이다. 모두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배우면 부자는 처음과 끝을 다 배우는 것이다. 그쵸?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물건들도 소중히 여겨야 부자가 되고 복도 쌓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승욱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해놨네요. 또 사치는 그의 차림새나 가지고 있는 차량, 의복, 장식품 등은 그 사람의 신용과 현재 가치를 짐작하게 한다고 하네요. 양은 보여지고 음은 가려진다. 마음껏 사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품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양의 성질을 이용해야 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그 얘기는 사업을 하려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어느 정도 좋은 옷도 차려입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가는 그 사업의 규모와 거래처에 맞게 정갈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한다. 구두는 깨끗하고 셔츠는 자려입고 윗옷과 바지는 맵시 있어야 한다. 로고 없는 고급 명품도 좋다.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업과 상관없이 보이나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쫙 나열해 놨네요. 구두는 언제나 깨끗이 닦아 신고 다닐 것. 수염이나 코털은 항상 정리할 것. 귓밥이 보이지 않게 청소할 것. 손톱을 짧게 자르고 때가 끼지 않게 조심할 것. 머리는 단정하게 빗을 것. 밥을 먹으면 휴지로 닦아가며 먹을 것, 다리를 떨지 말 것,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지 말 것, 허겁지겁 먹거나 식탁에 부스러기를 남기지 말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구두를 닦고 나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묻고 들어줄 사람이 답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고 물어주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도 힘 안 들이고 상대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물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 그 친구 말을 듣고 싶은데 입을 꾹 다물고 제 얘기만 듣고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내 말만 했다 그랬더니 나는 들어주길 잘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음엔 제가 좀 더 묻고 들어주는 걸 더 하겠습니다.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 마음부터 멈추는 사람. 사람은 마흔이 넘어야 경험과 지식이 균형을 이룬다. 인생이 반은 살아야 흔들림의 추가 양쪽 무게를 견디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야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사업은 항상 마음부터 진짜 게임이라 생각한다. 마음까지는 무엇을 하다 어떻게 망해도 다시 설 수 있다. 몸만 상하지 않으면 된다. 마흔 전에 아무리 벌어도 결국 마흔 이후에 번 것들만 남는다. 그러니 마흔 전에 하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마흔 전에 쌓은 경험을 소중히 간직해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훌륭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저도 마흔 전에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부동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고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거에 투자한 것이 지금은 괜찮게 회복을 했지만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다음엔 절대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아는 부분, 그런 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바래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제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사람의 의견을 묻기 바란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친절하게 손까지 끌고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준 탓에 몇 시간 낭비하다 차라도 놓쳐본 사람이라면 아는 체하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것이다. 제발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호기심만 간직한다면 죽음도 궁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는 김밥 자기계용 노트 중에서 쓴 내용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이다. 통계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인생을 만든다. 반대로 이런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속지 않을 수도 있거니와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항상 통계를 의심하고 통계 이면의 진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모두 맞다고 무조건 100%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청소년기를 넘겼잖아요. 생각하고 이게 맞는 정보인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